안녕하세요. 믹싱 마스터링 엔지니어 코믹스입니다. 오늘은 큐베이스의 불편한 점들을 해결해주는 실용적인 팁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플러그인을 끄는 방법에는 바이패스가 있고 Alt를 누르고 클릭하면 이렇게 전원 버튼 모양으로 바뀌는데요. 이렇게 전원을 끄면 레이턴시가 사라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바이패스가 아닌 전원을 꺼줘야 레이턴시도 없어지고 CPU 점유도 줄어드는데요. 바이패스의 경우는 이렇게 큐링크를 켜놓고 여러 채널을 선택한 상태에서 바이패스 하시면 동시에 바이패스가 됩니다. 하지만 큐베이스의 구성상 Alt를 누른 상태에서는 큐링크가 해제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Alt를 누르고 클릭해봤자 모든 채널이 동시에 꺼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플러그인 창에 직접 들어가서 전원 버튼을 클릭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한 번에 다 꺼졌습니다. 혹시 안 되시는 분은 일시적인 오류일 수 있으니 여러 번 눌러보시면 되실 겁니다. 그 다음은 여러 트랙의 색깔을 바꿀 때 이렇게 팔레트로 들어가서 색깔을 선택한 다음 이걸 눌렀을 때 변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잘 보시면 Set Event Color to Track Color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큐베이스가 실제로는 이벤트가 선택이 되어 있지 않는데도 선택이 되어 있다고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디트 창에서 아무데나 클릭을 한번 해주신 다음 다시 팔레트로 들어가셔서 색깔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바뀝니다. 여기 아래도 보시면 아까 써져 있던 이벤트라는 글자가 사라진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색깔을 디테일하게 바꾸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프로젝트 컬러 셋업에 들어가서 바꾸고 싶은 색깔을 클릭한 뒤 이렇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다만 이 상태로는 이 프로젝트에서만 바뀌었을 뿐 다른 프로젝트에서는 적용이 안 되는데요. 그걸 적용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시 프로젝트 컬러 셋업에 들어오셔서 옵션으로 들어오시면 Save Color Set as Default라고 있습니다. 이거를 클릭해 주신 뒤 이 컬러를 적용하고 싶은 프로젝트를 열어서 Reset Color Set to Default를 눌러주시면 변경이 됩니다. 물론 이 상태에서 템플릿을 만들어 놓으시면 그 다음부터 만드는 모든 프로젝트에는 적용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은 아마도 큐베이스 14 버전부터 생긴 기능인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스타트 모드에 Start from Selection or Cycle Start라고 있습니다. 이 옵션을 선택하시면 셀렉션 툴로 선택한 구간으로 재생할 때 재생바가 옮겨가는데요. 이벤트를 선택했을 때는 이벤트 첫머리로 옮겨가고 사이클을 만들었을 때는 사이클 첫머리로 옮겨갑니다. 이 설정은 편집할 때 매우 편하지만 단점이 이렇게 믹서 뷰를 보고 있을 때는 에디트 창이 좁기 때문에 숫자가 적혀있는 룰러 부분을 클릭할 때가 있는데요. 이렇게 클릭해도 재생바가 따라가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스타트 모드는 기본값인 스타트 프롬 프로젝트 커서 포지션으로 놔두고 이 비디오 팔로우 에디팅 온오프라는 걸 켜놓습니다. 아까는 셀렉션 포인트에 재생할 때 재생바가 따라붙는 형식이었다면 지금은 거의 셀렉션과 한 몸이 되어서 움직이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벤트를 클릭할 때와 사이클을 설정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이런 상태에서 숫자가 적혀있는 룰러를 선택해도 그 부분에서 재생이 됩니다. 다음은 스냅 포인트 지우기입니다. 녹음을 하실 때 이렇게 스냅 포인트가 생기는 걸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렇게 스냅 포인트가 생성이 되면 이 스냅 포인트를 중점으로 그리드에 스냅이 되므로 굉장히 불편한데요. 저는 이벤트의 첫머리를 마디 첫박에 갖다 두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스냅 포인트 리무브라는 매크로를 만들었는데요. 여기에 트랜스포트 로케이트 셀렉션 스타트와 오디오 스냅 포인트 투 커서를 애드 커맨드 해주시고 단축키를 Shift S로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Shift S를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스냅 포인트가 지워진 건 아니지만 이벤트의 첫머리로 옮겨진 것이기 때문에 지워진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제 이렇게 첫박에 잘 붙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습관적으로 녹음할 때 스냅 포인트가 생기면 Shift S를 즉시 눌러서 계속 없애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볼륨 오토메이션을 할 때 이렇게 레인지 툴을 사용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근데 샌드 레벨 오토메이션을 할 때는 값이 무한대 제로일 때는 이렇게 레인지 툴이 먹지가 않는데요. 레인지 툴로 클릭만 하셔서 점 2개가 생성된 다음에 이렇게 생긴 마름모가 보이시면 얘를 잡고 올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큐베이스의 단점이 오토메이션을 만들 때 이렇게 끝도 없이 트랙이 늘어난다는 점이 저는 참 불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Hide All Automation과 Show All Used Automation은 꼭 단축키를 지정해 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는 Shift A를 누르면 모든 오토메이션 창이 닫히고 Alt Shift A를 누르면 사용 중인 오토메이션이 모두 열리도록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토메이션을 편집할 때는 이렇게 열어뒀다가 다시 닫아주는 식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녹음하실 때 팁인데요. 이렇게 녹음된 이벤트가 있고 그 뒤로 이어서 녹음하고 싶을 때 어떻게 녹음하고 계신가요? 이럴 땐 프리롤이라는 기능을 사용하시면 되게 편한데요. 저는 프리롤 레코드라는 매크로를 만들어 놨습니다. 매크로의 순서는 유즈 프리롤을 이용해서 먼저 프리롤을 켜지게 만듭니다. 그 다음 로케이트 셀렉션 스타트로 셀렉션으로 커서를 이동시킵니다. 그 다음 레코드로 녹음이 시작되고 다시 유즈 프리롤로 프리롤을 꺼줍니다. 저는 이 전체 동작을 넘버패드 3번에 지정해 놨는데요. 현재 저는 프리롤은 2마디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로 녹음을 이어갈 구간에 살짝 겹치게 선택을 해주시고 아까 지정한 단축키인 3번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지정한 구간을 기준으로 2마디 전부터 재생이 돼서 지정한 구간부터 녹음이 시작되게 됩니다. 아까 살짝 겹치도록 했기 때문에 이렇게 드래그 해줘서 크로스페이드를 눌러주시면 크로스페이드가 가능합니다.
또 한 가지 팁으로는 저는 분명 여기서부터 녹음을 했지만 이렇게 앞으로 당겨보면 앞부분도 녹음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앞부분이 녹음이 되어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제가 프리퍼런스에서 오디오 프리 레코드 세컨드라는 걸 5초로 지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녹음을 누른 구간 전에 5초 동안은 오디오들이 다 살아있습니다. 이 설정을 사용하실 때 주의하실 점은 제가 여기부터 여기까지만 녹음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벤트를 삭제했는데 이 삭제한 걸 다시 살리고 싶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오디오 풀에 들어가서 그 오디오를 찾아서 쓰레기통에서 꺼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에디트 창으로 다시 드래그 해보겠습니다. 저는 아까 분명히 4번까지만 녹음을 했는데 이렇게 길게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5초 동안의 녹음물이 살아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벤트를 우클릭하고 무브에서 이벤트 투 오리진을 눌러서 원래 자리로 되돌아가려고 하면 이런 경고창이 뜨게 됩니다. 오리진 is before project start라고 나오는데요.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제가 녹음한 구간보다 앞에 5초 이상 간격이 없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옮겨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프로젝트 셋업에서 타임 옵셋 바 플러스 비츠를 4 정도로 여유있게 해놓는데요. 이렇게 해놓으시고 항상 작업을 1마디부터 시작하시면 항상 4마디 정도 앞에 여유가 있으므로 아까 같은 상황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마디를 띄워놨기 때문에 프로젝트 시간이 8초부터 시작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마디에 커서를 두고 set time code at 커서를 누르시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시간을 0초로 만들어 주시고 OK를 누르시면 이런 화면이 뜨는데 NO를 누르시면 이렇게 0초부터 시작하도록 바뀝니다. 꼭 프리롤 레코딩 때문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앞에 4마디를 띄워 놓으시는 거는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 다음은 레인 기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녹음하실 때 이렇게 여러 번 겹쳐서 녹음하시면 이렇게 레인이 추가된다는 사실은 많은 분들 아시고 계실 겁니다. 이렇게 테이크를 쌓아두고 아까처럼 다음 녹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또 계속 테이크를 쌓아볼게요. 이제 또 다음 구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계단식으로 쌓이고 있는데 그렇다면 녹음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끝도 없이 계속 늘어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빈 공간을 활용해주고 싶은데요. 이렇게 번거로우시더라도 정리를 하면서 가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다시 아래로 쌓이게 됩니다. 이렇게 스냅 포인트가 생긴 경우엔 앞서 말씀드렸던 팁인 Shift S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제가 바리오디오라는 큐베이스에 굉장히 좋은 피치 에디팅 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멜로다인을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리오디오를 사용하신 다음에는 오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바운스 셀렉션을 해줘야 되는데요. 제가 클립 게인을 -3 정도로 조절해 놓은 상태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바리오디오를 만진 뒤 바운스 셀렉션을 하면 제가 만진 클립 게인 값이 초기화됩니다. 물론 초기화된 건 아니고 설정이 그대로 바운스가 된 건데요. 만약 이 소스를 교체하게 되거나 그런 상황이 생기면 제가 클립 게인을 만졌던 값을 기억해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클립 게인 값이 유지가 돼 있는 상태를 원하는데요. 멜로다인 ARA 기능의 경우 바운스에 해당하는 Make Extension Permanent를 클릭하시면 멜로다인은 적용이 됐지만 클립 게인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다음은 보컬 트랙을 정리할 때 이 Detect Silence라는 기능을 굉장히 자주 사용하는데요. 보컬 트랙뿐만이 아니라 녹음한 기타 트랙이나 이런 데도 엄청 자주 쓰입니다. 쓸 때마다 이렇게 이 기능을 찾아 들어가는 거는 굉장히 귀찮기 때문에 꼭 단축키를 지정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엔 Shift D로 지정해 놨습니다. 오디오를 클릭하고 Shift D. 이렇게 애드립들이 잘 잘렸습니다. 이렇게 페이드도 자동으로 되도록 지정해 놨습니다. 또 다음 이벤트도 클릭하고 Shift D. 이렇게 작업하시면 블랭크 구간의 노이즈들을 쉽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또 큐베이스의 불편한 점 중 하나가 마커 트랙이 룰러의 마커가 찍히는 게 아니라 마커 트랙이 따로 존재하는 형식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마커를 찍어놔도 아래로 내려서 작업을 하다 보면 마커가 안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커 트랙을 상위에 고정해 놓는 설정이 꼭 필요한데요. 여기에 대각선 모양을 누르시면 이렇게 나눠진 트랙 리스트가 생성이 됩니다. 여기에 마커 트랙을 올리시면 이렇게 항상 마커를 맨 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 녹음할 때 인스트루멘털 트랙이나 혹은 믹싱할 때 가이드 트랙이 있으면 같이 이렇게 상단에 고정해주면 편하게 작업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익스포트 관련된 팁들을 알려드릴 건데요. 파일명에 관련된 팁은 제가 이전에 올린 영상이 있으니 그 영상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멀티 트랙을 뽑으실 때 원하시는 트랙을 체크해서 뽑으시면 된다는 건 대부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 멀티 트랙들의 버스 트랙에 걸린 이펙트나 샌드 이펙터 같은 거를 적용시켜서 뽑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큐베이스에서는 이걸 아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이펙트 설정에서 그룹 샌드나
마스터 그룹 샌드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마스터 채널만 적용 안 된 채로 뽑으시고 싶으시면 그룹 샌드로 하시면 됩니다. 이 설정을 사용하시면 한 번에 동시에 뽑히지는 않지만 순차적으로 하나씩 뽑히게 됩니다. 순차적으로 하나씩 뽑히는데 이 기능이 꼭 필요한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 기능이 없다면 트랙을 하나씩 솔로로 켜놓고 뽑아야 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작업자가 떠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기능을 사용하면 익스포트를 해놓고 낮잠을 주무시고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익스포트 Q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이 기능은 대기열 설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웨이브 파일로 익스포트를 하겠다. Add Q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 다음 mp3 파일도 뽑고 싶다. Add Q를 누르시면 됩니다. 플렉 파일도 뽑고 싶다. Add Q 누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큐베이스가 이 명령을 순차대로 실행하게 됩니다. 만약에 한 번에 실행할 수 있는 명령이면 한 번에 실행이 됩니다. 다음은 주로 마스터링 상황에서 많이 일어나는 일인데요. 이렇게 순차적으로 하나씩 뽑아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구간이 다르기 때문에 멀티 익스포트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씩 레인지를 설정해서 뽑으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마커 트랙에 사이클 마커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커를 추가를 해주신 다음에 이렇게 이름까지 적어놨습니다. 이 상태로 익스포트에서 사이클 마커를 선택하시면 제가 만든 리스트들이 보이는데요. 이렇게 하나씩 다 체크하겠습니다. 그 다음 네이밍 스침에 들어가셔서 사이클 마커와 네임 순서대로 만들어주신 다음에 네임을 예를 들어서 마스터 1차라고 입력해 놓으시면 이런 식으로 이름이 출력이 됩니다. 이렇게 익스포트를 하시면 각자 레인지에 맞게 알아서 잘 뽑히게 됩니다. 큐베이스에서 모노 익스포트 할 줄 모르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는데요. 지금 여기 있는 트랙들은 모두 모노 트랙이지만 스테레오 트랙으로 라우팅 되어 있다면 스테레오 트랙으로 뽑히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모노 다운 믹스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모노 다운 믹스는 엄밀히 따지면 실제 원본 그대로의 모노가 뽑힌다라기보다는 스테레오 파일을 썸을 시켜서 클리핑이 뜨지 않게 볼륨이 줄어든 상태로 출력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원본에 가깝게 출력하는 방법은 그룹 트랙을 하나 만들어주세요. 모노로 만들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큐링크를 누르신 상태에서 뽑고 싶은 모든 트랙을 선택하고 좀 전에 만든 모노 그룹으로 라우팅 시켜주면 됩니다. 그 다음 이름을 설정하고 똑같이 익스포트 하시면 모노로 출력이 됩니다. 그 다음 편집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꼭 해주면 좋은 설정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컷 헤드입니다. 컷 헤드는 A로 설정했습니다. 그 다음 컷 테일입니다. 컷 테일은 S로 설정했습니다. 그 다음 페이드 인투 레인지 스타트는 D로 설정했습니다. 그 다음 페이드 아웃 프롬 레인지 엔드는 G로 설정했습니다. 그 다음 스프릿 레인지는 B로 설정했습니다. 각 설정이 어떤 건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이벤트의 앞쪽을 자르시고 싶으면 아까 설정했던 A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 다음 뒤쪽을 자르시고 싶으시면 S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커서를 기준으로 페이드 인을 하고 싶으시면 D를 누르시면 됩니다. 반대로 페이드 아웃을 하고 싶으시면 G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커서가 있는 곳을 중심으로 자르고 싶으시면 B를 누르시면 됩니다. 이 단축키는 제가 프로툴스랑 최대한 비슷하게 하고 싶어서 이렇게 설정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편한 대로 아무거나 지정하고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 컷 타임과 인서트 사일런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컷 타임은 제가 이 정도로 삭제하면 그냥 여기만 삭제가 되지만 얘를 삭제하면서 얘네들을 전부 땡기고 싶을 때 사용하시면 됩니다. 일단 레인지 영역을 선택하시고 적용하고 싶으신 트랙까지 시프트 클릭을 누르시면 이렇게 확장이 됩니다. 그 다음 에디트 레인지 컷 타임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그럼 이 영역이 지워지면서 뒤에 애들이 따라왔습니다. 인서트 사일런스는 제가 지정한 이 레인지 영역만큼 다른 애들을 다 뒤로 보내버리는 건데요. 마찬가지로 에디트 레인지에 인서트 사일런스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 영역만큼 다 뒤로 물러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큐베이스에서 실용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을 만한 팁들을 설명드렸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